어떡해요? 걔네 칠페이드 하잖아요. 칠페이드 버리는 거지. 그럼 걔네 다시 같이 해요? 오히려 좋아. 야, 일강이실 오히려 좋아. 일강이실 쓸 수 있어. 걔까지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 추워. 자, 우리 지난번에 전기 어디까지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지금. 전기장 좀 했었니? 했어요. 에이크. 잠깐만. 했고요. 전기력선도 했어요. 그리고 가우스 법칙 전기장 구하기 이것도 했고요. 우리 가우스 법칙 했어? 네, 가우스 법칙 했어요. 올. 딱 거기까지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닌가? 아니야? 하고 있어? 이게 뭐야? 무한직 정도나? 뭐가 되는데요? 와, 그럼 잘. 잠깐만. 저기? 왜 내 특강에다가 제목을 안 적어놨지? 선생님 근데 그 어. 정준쌤 반에 다 90점 이상이고 100점도 몇 명 있어서 치킨을 사주셨대요. 근데 저희는 다 100점이니까 선생님 치킨 사주셨어요. 과학고 들어가면 해주지. 이건 좀. 목표가 다르잖아. 참고로 지난 2학기 말에 진상과학고 지금 3학년 선배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2학년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약속을 했어. 너네들 시험 잘 보면은 선생님이 고기 쏜다. 그래갖고 이 친구들하고 했는데 장군 애들이 학교에서 1등부터 4등까지 나왔어. 1등부터 4등까지 나왔다고. 과학고 가서 1등부터 4등까지 나와봐. 그래갖고 얘네들 아니 근데 무한리필 고기 뷔페 가갖고 고기를 먹었지. 여기서 받고 한 명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만약에 한 명 붙을 그것도- 한 명만 사주고 나머지 다 사주실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 사비로. 다 사주실 그래갖고 얼마? 선생님 그날? 잘 먹어요. 잘 먹어드릴 수 있어요. 그날 20몇만 원 먹은 것 같은데. 아까 가면 배부르죠. 근데 무한리필에서 고기 먹다가 쫓겨났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참 어이없어. 붙는 애들만 사주고 안 붙는 애들은 안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좀 아니죠. 붙으면 붙어서 사주고 떨어지면 위로차 사주고. 좋다. 자, 붙는 게 낫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가우스 법칙까지 했다고요? 자, 가우스 법칙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도현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지난 수업 영상들이 유튜브에 숨겨져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요. 아니야, 찾기 쉬워. 우리 수업은 진짜 찾기 쉬워. 물표 TV라고 가시면 여기에 영상에서 다 여러분들 수업은 전체 수업을 다 뭘로 해놨어요? 제목을 적어놨거든. 딴 반은 다 날짜만 적혀 있는데 우리 수업은 건드렸다. 현이야. 나 트롤이네. 그래갖고 안 맞지? 네? 다 들어와 이제? 네. 그래서 그 수업 영상이 중학교 중3 베타 감마 해놓고 그날 나간 단원 이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 수업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물표 TV. 선생님 저희 진짜 반합쳐요. 좋아요는 눌러도 되는데 구독은 하지 마라. 구독하니까 알림 와갖고 애들이 화내더라 나한테. 지들이 구독해놓고. 아니 그래서 저희 진짜 알파랑 합쳐요? 아니야. 몰라.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원이 덜어서 그랬는데 영재학교 쓰시는 분들은 지금 자소서 빨리 검토해야 되지.
자서 검토해야 되니까 데스크나 아니면 실장님께 꼭 말씀드려서 확인을 받아. 자, 그러면 자 가우스 법칙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하도 한지가 오래돼서 앞부분을 잠깐 한번 언급하고 이야기를 할게. 전기장이라는 게 있었어. 자, 전기장은 앞으로 기호로 쓸 때 E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지. 전기장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주지? 전기장이란 현이야. 전기장이란 전기장 짝대기 3개가 있는 거 보니까 개념이 3가지가 있구나. 다 말해. 너 할 수 있어. 유나야, 전기장이란 되겠다. 찬이는 지금 그거야. 얼굴빛이 하얀 거는 백무가루고 파란 거는 칠판이고. 항상 그렇지 뭐. 도연아, 전기장이란 찾아버렸다. 대답하면 이거다. 손가락 다친 민성아, 전기장이란 쟤 찾았어. 쟤너 지금 노트에서. 전기장이란 서진아, 전기장이란 실패했다. 쟤 찾기. 정윤아, 전기장이란 아까 커닝했으니까 빨리 대답해봐. 3개 다. 그래,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아니 너무 타고다는데 말하는. 근데 이 개념은 쓸 데가 없어. 두 번째. 아니면 저 1. 아니 그 말고 그 전 거. 아니 이게 두 번째예요. 아니야, 두 번째 거 내가 딴 거 썼을 텐데. 아니 이게 두 번째예요. 아니야. 아 이거 맞다니까요. 선생님이 30년 동안 얘를 두 번째 썼단 말이야. 너 진짜? 저도 이거 두 번째 쓰잖아. 나중에 이거? 근데 그건 두 번째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라니까요. 시끄러. 단위 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전기장이다라고 얘기해. 자, 세 번째 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뭐지?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공.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안 됐다. 전기장의 전기력선의 수를 얘기한다. 이것을 전기장이라고 해. 자,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전속 밀도 또는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해. 자, 한편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력선 수는 자, 우리 전속이라고 표현해. 자, 얘를 뭐라고 기호로 쓰냐면 파이 2라고 씁니다. 파이 2래. 이 파이 2라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량에 비례한대.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서 알고 보니까 파이 2라는 값은 이렇게 쓰기로 했대. 진공 중에서 위필론 제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 이것분의 Q다. 자, 얘는 위필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문자야. 자, 얘는 그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럼 제곱 퍼 뉴턴 제곱미터다라는 값을 갖는데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진공 중에서의 전기 손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얘기합니다. 진공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값이 더 붙어서 전기력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공 중에서 전하 Q에 의한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을 이렇게 약속해서 쓰자. 밀도라고 했잖아. 그치? 전기력선이 나오는 밀도야. 그러면 얘는 면의 넓이분의 면의 넓이 I는 왜 A일까? 찬이야? 면적을 왜 A라고 썼을까? 현이야, 그 마이크에 불 켜져 있니? 네? 마이크에 불 켜져 있니? 마이크에 안 켜진 밑에 거. 아니 얘. 안 켜진 거 아니에요? 빨간불 안 켜져 떠. 있어. 올려. 땡큐. 자, 얘는 A분의 얼마가 되지? A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쓰기로 했대. 밀도잖아, 그지? 전기력선 수 나누기 면적이야.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전기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이거 나중에 알고 있으면 진짜 가우스 법칙을 배우면 개 쉬울 거야. 다 맞거든. 다 맞아서 엄청나게 쉬울 거야. 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어린이를 위한 가우스 법칙이야. 응? 물린이들. 응? 물린이들을 위한 가우스 법칙이라 하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기력선 모습을 상상을 잘 해야 해. 오케이? 전기력선의 모습을 상상을 잘 해야 해. 자, 어떻게 나타나나 보자. 이게 점전하가 있어. Q야. Q인데, 자, 지금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자. 이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은 어떻게 나타나지? 모든 방향으로 뻗치는 이런 값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때 나타난 이 아이의 전기력선 수 총수는 몇 개가 나타나니? 입실론 제로분의 Q만큼의 수가 나타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밀도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전기력선 다발에 대한 밀도.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반지름 어를 갖게 하는 큰 구면을 그려주면 되겠지. 얘는 모든 방향으로 뻗어 나가니까 그 전체 나가는 면의 넓이를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면의 넓이가 얼마가 되지? 거짓말. 예. 구면이잖아. 뭐예요? 구면에 대해 4파이 얼제곱. 자, 4파이 얼제곱분의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입실론 제로분의 Q야. 그럼 얘는 뭐가 되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지. 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흔히 뭐라고 하니? K라고 하고 쿨롱 상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고 쓴다.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점점 약해지지. 같은 녀석의 전기력선 수를 갖는데 거리가 넓어지면 면의 넓이가 넓어지니까 밀도는 점점점 줄어들겠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형태로 밀도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해볼 수가 있었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직선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직선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이야기해 볼게.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 하니?
여기 직선 형태로 전하가 쭉 나타나 있어. 얘 총 전하량은 얼마일까? 총 전하량은 얼마일까? 총 전하는 겁내 크지? 무한대야. 그럼 그 전하의 의미는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런 전하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 얘는 이 한 점을 중심으로 전기장이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 전기장이 형성되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전기장이 생겨. 쟤는 구면이지만 얘는 평면에서 뻗어나가는 전기장이 층층층층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기로 했어. 그렇다면 전기력선은 어떻게 뚫고 나가지? 얘를 원통으로 하는 이러한 원통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하들로 인해서 원통 면으로부터 자 옆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만 존재하겠지. 윗면과 아랫면으로 뚫고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단 말이야. 나란하니까. 그래서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은 원통의 옆넓이만큼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높이를 H다, L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전하 때문에 전기력선 나타나고 바깥쪽은 얘에게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럼 이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은 몇 개가 생기니?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람다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전하 양이야.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라고 해. 이거 곱하기 L만큼 1m당 람다라면 Lm가 되니까 람다 곱하기 L의 전하를 갖고 있는 거야. 이만큼의 전하들이 옆면을 뚫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E라는 값은 전체 원통의 옆 넓이가 얼마가 되지? 2파이 R 곱하기 L이 옆면적이 되겠지. 이것분의 전체 전하량은 얼마가 되지?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곱하기 L이 된 거야. 그렇다면 LL 지워지지. 그럼 얘는 어떤 값이 됩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람다 값이 돼. 또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2K가 되겠지. K의 2배야. 2K 곱하기 R분의 람다라는 전기장을 갖고 원통 옆넓이의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전기력선들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엄청나게 넓은 무한 면에 대한 전기장을 알아보자. 자, 무한 면 전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지. 자, 무한 면 전하 분포에 대해 살펴보자. 쓸 시간을 좀 줄게. 그거 하나 다는 것도 다 사는 거던데. 맞아요. 한쪽당 거의 한 8,000원 든 것 같아요. 크록스 신발값도 비싼데. 맞아요.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선생님도 갈색 크록스 있는데 안 신게 돼. 너무 비싸요. 신발 사이즈를 좀 크게 샀어야 되는데 그냥 정 사이즈로 샀더니 작아. 작은 게 아니고 꽉 껴. 크록스 널널해야 되는데. 작은 거 산데 높은데.
그럼 네 발이 줄어든 거고. 때 타지 마라고 갈색으로 샀더니 더 안 신게 돼. 떼타야 이뻐요 브로스. 하얀 거 떼타는 지 얼마나 예뻐. 닦으면 되지. 정인이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원래 이래요. 안 그래. 춤추는 있어요. 활기차야지. 힘들어? 얼마 안 남았어. 한 5년 6년 열심히 다니면 대학 졸업해 있을 거야. 열심히 다니면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 있지. 그러니까 군대가 5년 후면 22살이에요. 군대 빨리 갔다 와갖고 유학 가면 되지. 잘 가. 군대 빨리 갔다 와서 유학 가야지. 현이에게 조금만 시간 더 주자. 다 써 빨리 써. 시험지 없는데. 어떤 시험지? 찢어버렸어? 점수 꼬리표 있잖아. 점수표. 태웠어요. 점수표도? 아니 시험지는 한강에 버리고 왔고. 너 담배 피느라고 불태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꼬리표는 불태우고.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꼬리표를? 어? 시험지를 시험지 또는 꼬리표래잖아. 시험지는 한강에 버리고 왔고 꼬리표는 불태웠는데. 시험지는? 한강에 버리고 왔어요. 어? 한강에 버리고 왔어요. 너 거기 뛰어내리려고 그러다 한 거야? 그냥 잠깐 온도 체크만. 발 담근 다음에 닦을 게 없으니까 시험지로 닦았구나. 아 그럼요. 아, 그럼 못 받는 거지 뭐. 아! 꼬리표 다시 못 붙나? 선생님한테 달라 그래. 자, 그러면 무한한 면 전화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무한히 긴 면이야. 엄청나게 넓어. 얘들이 갖는 총 전하는 그래서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무한대야. 그래서 1제곱미터당 전하량이 시그마래. 그래서 얘는 면 전하 밀도야. 자, 이때 거리가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전기력선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무한한 면이면 어떻게 나올까? 상상해봐. 전기력선 어떻게 되지?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뻗어나오겠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온단 말이야. 이때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길이가 x가 되게 이렇게 여기에 원통 모양의 자, 면을 한번 잡아볼게. 자, 이쪽으로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도 있겠지. 반대쪽으로도 거리가 x만큼 대칭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x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원통을 잡게 해. 이 원통의 넓이를 a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선의 수는 얼마가 될까? 입실론 제로분의 총 전하는 시그마 곱하기 a라는 값이 되겠지. 그리고 전기력선은 이 옆면만 뚫고 나오게 돼. 즉 원통의 윗면 아랫면으로 양쪽으로 뚫고 나오는 거야. 양쪽으로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양쪽으로 뚫고 나간다. 자, 그렇다면 전기장을 구해보자. 2라고 하는 것은 뚫고 나오는 전체 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지? 아니고. 넓이.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의 넓이는 얼마야? 얼마래? 정윤아, 얼마지? 2a가 되지. 왜? 2A가 저거 아니에요? 그 a로 뚫고 나오고 a로 뚫고 나오니까 2a만큼의 넓이를 뚫고 나오는 거지. 원통 부피가 A가 아니고
부피가 아니고 면이 넓이지. L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전하량의 값은 얼마가 돼? 전기력 선수는 이필론 제로분의 시그마 A가 된 거지. AA 지워지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 이필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나중에 실제 가우스 법칙 배운 다음에 보시면 진짜 막 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쉽단 말이야. 과거에서 이거 직접 쓰면은 욕 먹겠지만 이렇게 쓰면 다 풀려. 이렇게 쓰면 다 풀린다. 아까부터 저 미친놈 소리 질러대? 그러니까요. 뭐 하는 놈이야? 고라니. 찹쌀떡인가? 찹쌀떡, 메밀묵. 비슷해. 찹쌀하는 것 같아. 저 사람도 학원에 있는 사람인데 집에 가고 싶어서 못 부짖는 거예요. 저희 신경을 조심해주세요. 너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벌써? 네. 빨리 가. 짐 싸.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버님. 자, 마음의 온 소리 하지 말고. 자, 네 번째 이걸 보자.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살펴볼게. 자,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금속판이 있어요. 자, 마주보고 크기가 똑같은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전하량이 이쪽에는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Q를 갖다 놨대. 넓이는 모두 A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의 전하 밀도라는 건 얼마가 될까? 전하 밀도는 면 분포를 갖겠지. 안쪽 면에 이쪽에는 모두 플러스들이 오고요. 반대쪽에 없어. 마이너스와 제일 가까운 쪽에 플러스들이 오게 돼. 그 다음에 이쪽 안쪽 면에는 뭐가 와? 마이너스들이 오는 거야.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들이 분포한대요. 이때 얘가 갖는 시그마라는 값은 면 전하 밀도는 전체 전하량 나누기 면의 넓이 해주면 얘 시그마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얘 똑같이 한번 보자. 전기력선은 이쪽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는 항상 어떤 것만 생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전기장만 생겨요. 금속 뒤쪽으로 가는 전기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금속 뒤로 가는 전기장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거하고 똑같이 면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얘를 확대해서 단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면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뒤쪽도 면이 있어. 여기 금속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거든. 그럼 이쪽에 플러스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시그마라는 전하 밀도를 가졌는데 이 면의 넓이를 A'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전하량에 의한 전기력선 얼마가 될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시그마분의 A'이라는 값이 된 거야. 이 전기력선이 모두 어디로 뻗어 나옵니까? 이쪽 아니 한쪽 면으로만 나와. 뒤쪽은 안 나가.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다 당겨져 간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다 이쪽 면으로만 나오게 돼. 그럼 이 경우에 전기장은 얼마가 되지?
전기장은 뚫고 나오는 면의 넓이가 A'이지. A' 분의 몇 개가 나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A'만큼이 나오겠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야. 원래 시그마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양쪽으로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나오는데 이 아이들 이쪽으로 나갈 아이들 이쪽으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쟤의 몇 배가 되는 거지? 2배로 나오게 되고 바깥쪽에는 전기력선이 없어. 금속판 내부에만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저쪽으로 나갈 애까지 이쪽으로 다 나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전기력선이 있다. 얘는 Q와 A를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좀 이따 축전기에서 뒤쪽에서 다루게 될 텐데 입실론 제로 A분의 Q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입실론 제로 A분의 Q라고 하는 이러한 전기장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두 장의 금속판 내부에서의 전기장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금속 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금속 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전하를 띠고 있는 금속 구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반지름이 라지 어린 금속 구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Q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하들은 어디에 분포할까? 금속 내부에선 전하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플러스는 어떻게 돼?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서로 밀어내 다. 밀어내다 보면 얘는 어디가 있을까? 바깥쪽으로 몰려가겠지. 바깥쪽으로 몰려서 Q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이해해요? 바깥쪽으로 몰려나가게 됐다. 자, 그러면 금속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보기로 할게. 자, 금속 내부에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리라고 예측되는 면을 하나 잡아봤어. 거리가 어리야. 자, 금속구의 내부에서 살펴봤어. 우리 전기장의 정의에서는 면의 넓이분의 이 빨간 아이의 넓이야. 구면의 넓이가 되겠지. 자, 이것분의 얼마가 돼? 전하량을 봐야 돼. 근데 금속 내부에선 전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안에 전하가 없잖아. 그럼 전기력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원인이 없어. 따라서 얘는 0이 되겠지. 그래서 금속 내부에선 전기장이 0이다. 얘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금속 내부의 전기장 0이라는 것은 전하는 어디에만 분포한다? 금속의 표면에만 분포한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돼버렸어. 자, 이번에는 금속의 외부를 한번 보자. 금속의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금속의 외부를 살펴봤더니 자,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금자 뚫고 나오는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 이 넓이는 얼마가 돼? 반지름을 얼이라고 한다면 4파이 얼 제곱이라는 면의 넓이가 되겠지. 그럼 똑같이 뚫고 나올 거야. 그치? 똑같이 뚫고 나올 것이다. 그럼 전기장 2라는 값은 펼쳐진 넓이가 얼마가 되지? 4파이 얼 제곱이 되겠지. 4파이 얼 제곱이고 내부의 전하량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됐대. 그쵸? 전기력선이 입실론 제로분의 Q란 말이야. 빨간 아이 내부에는 전체 전하 때문에 나타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또는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가 되는데 뭐하고 똑같지 얘는? 맨 처음에 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하고 똑같지. 바깥에서 보면 이게 금속군지
점전에 의한 전기장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 구에 의한 내부,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유전체 구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전하가 구 모양으로 분포가 돼 있어. 유전체에다가 전하를 박아 놓은 거야. 골고루 박아 놨대요. 유전체 구에 의한 전하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 아이는 과학부에서 내시 문제로 많이 활용하는 문제이기도 해. 나중에 전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많이 활용하는데 전이 계산이 고등학교 때는 과학고 올라가면 좀 까다로워져. 왜?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그걸 시험 문제로 많이 이용해. 자, 그러면 계속 볼게. 유전체 구가 있는데 여기 반지름이 라지 어린 유전체에 전하를 박아 놓은 거야. 얘는 균일하게 전하를 이렇게 박아 놨어. 균일하게. 총 전하가 Q라고 하자. 플러스 Q로 대전돼 있대. 전체가 전하의 총합이 Q야. 오케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첫 번째 구의 내부에서의 값을 한번 살펴보자. 구의 내부에서. 구의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자. 이 안쪽에 전기력선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기로 했어. 이 내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면을 지나는 전기력선은 어떤 전하 때문에 전기력선이 생길까? 안쪽만큼에 있는 전하 때문에 전기력선을 만들어 주겠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안쪽에 있는 전하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이 전하의 양은 얼마가 될까?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구분포를 가지니까 부피에 비례하겠지. Q일 때 부피 라지얼의 세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3분의 4파이는 생략했어. 자, 그렇다면 Q'일 때는 얼마가 되지? 스몰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Q'이라는 녀석은 Q 곱하기 얼마? 얼 세제곱분의 스몰을 세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대. 그러면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자. E는 자, 저 노란 아이의 면의 넓이는 얼마야? 4파이 얼 제곱이지. 4파이 얼 제곱분의 내부에는 전체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이 됐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여지겠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인데 Q' 대신에 바꿔 써줄게.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스몰 세제곱이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얼 지워져 버렸지.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얘기한다. K로 바꿔 써줄게. K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Q 곱하기 얼이라고 한다. 바깥쪽으로 할수록 전기장이 점점점 세지겠구나. 중심에서의 전기장은 얼마야? 0이 되겠구나. 왜? 전하가 없으니까 중심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대. 자, 이번에는 구의 외부에서의 값을 한번 살펴보자. 자, 구의 외부에서의 전기장 값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이 바깥쪽 구를 한번 살펴볼게. 반지름이 얼만큼 떨어진 이러한 위치에서의 값을 한번 얘기해 볼게. 그렇다면 외부에서는 전기장 크기가 면의 넓이는 4파이
얼 제곱이야. 전하는 입실론 제로분의 4배의 총전하니까 Q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가 되네. 누구하고 똑같아? 점전에 의한 전기장하고 똑같지. 바깥쪽에서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한 점에 뭉쳐있는 점전하 Q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전기장을 이런 형태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가우스 법칙의 변형이다. 물리니를 위한 가우스 법칙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전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개념 조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클리닉 시간에 여기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전위라는 걸 살펴보는데 전이라는 걸 보는데 얘는 전기적 위치야. 전기적인 위치를 전위라고 합니다. 영어로 electric potential이야. 얘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전위를 중력에 대한 위치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한 공간을 두 공간으로 분리시켰어. 자, 이쪽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자. 그럼 G라고 해서 G는 뭐가 되지? 중력장의 크기가 되겠지.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어떤 한 물체가 놓여 있대.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지. 이 물체를 높이가 h인 곳까지 들어주고 싶어. 얼마큼의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장 때문에 mg라는 힘이 나타나지. 그럼 얘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윗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나야 돼? F만큼의 힘이 나타나. 그래서 H만큼을 들어주는 일을 해주게 되는 거야. 최근에 일 단원 배우고 있겠네, 그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어허. 자, 물체의 한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1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1이라고 해요. FS가 1이 되는데 이때 F는 mg. 자, 이동 거리 S 대신에 얘는 얼마큼 이동했어? h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해. 오케이? 이때 이러한 힘을 쓰게 된 배경은 원인이 질량 m 때문이지. 이게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단 말이야. 중력이라는 걸 유발하는 아이. 그래서 그 m 요소를 뺀 나머지 값을 묶어서 우리는 중력 포텐셜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중력 포텐셜이야.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야. 반면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는 지금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런 공간에는 전기장이 작용하게 되지. 자, 여기에 플러스 Q인 전하가 있대. 이 전하를 높이가 D인 만큼까지 올려줄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QE라는 힘이 나타나. 이게 쿨롱 힘이야. Q라는 힘이 나타나고 이 힘을 이겨내고 윗방향으로 F라는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지. 그 경우에 한 일의 크기는 F 곱하기 S,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인데, 자, F 대신에 QE 쓰고 이동 거리는 D만큼을 썼대. 이거를 유발한 원인이 되는 건 누구야? Q지. 나머지를 묶어버리는 거야. 얘를 묶어서 V라고 써. 그렇다면 이 경우에 V라는 녀석은 E 곱하기 D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 전기적 위치, 전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전위, 정의를 새로 내려드리고 이런 모양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정의부터 한번 새로 내려드리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